안녕하십니까. 다모의 준비된 창업교실 강사 김진수입니다. 오늘은 업종별 투자유치 사례, 교육 책 쓰기, 해공장 숙박, 헬스클럽, 미용실 쪽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를 아시는가요? ST 유니타스. 창업주 윤성혁 대표는 청년 가장으로서 아주 똑똑한 사장이십니다. 건설에서 입사를 했다가 베인앤컴퍼니 글로벌 컨설팅 회사죠. 이쪽에 근무하다가 이투스 교육업체 이투스에서 경험을 쌓고 2010년도에 신림동에서 자본금 1,900만 원으로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어떤 아이템이었나? 국내 최고 수준의 명강사를 최저 가격으로 수강을 갖다 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1년에 27만 원을 받고 모든 영단기 아십니까? 영단기, 공단기 바로 이 회사에서 내놓은 서비스입니다. 영단기 영어 공부를 갖다 하는데 인강 최고 명강사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강의를 갖다 하면서 모든 강좌를 다 들었을 경우에 모든 강좌가 아니죠. 과정을 수강했을 때는 27만원을 환급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돈을 버냐고 환급을 다 해주면 어떻게 버냐고요?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책을 사고서 마음을 먹고서 끝까지 가는 경우 많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오늘은 이 점에 착안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끝까지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우수상을 상장을 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다가 중도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100% 환급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가능하겠다라는 모델을 바로 그거 있습니다. 혁신적인 콘텐츠로 더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해서 이 회사는 2016년도에 매출 1,000억, 2017년도에는 더 프린스턴,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 그러면은 미국에 전 세계 미국 유학을 하는 컨설팅하는 교육 입시 컨설팅 회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죠. 전부 다 미국에 유학을 보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과감하고 글로벌 서비스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는 아주 멋진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인강 명강사다 그러면은 연봉 10억대 수두룩하죠. 이분들은 뭘 믿고서 이 회사를 갖다가 합류를 했을까요? 1년에 27만원 번다는데 이게 바로 공유경제의 힘입니다. 우리는 인구가 5천만 명이죠. 그 중에서 영어 공부하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그 사람들한테 1년에 27만원씩 저렴하게 한다, 성산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공유경제가 바로 이러한 모델입니다. 요즘 늘어나고 있는 바로 그 점에 착안을 해서 ST 유니타스는 공유경제 영어 강의 쪽에 공유경제를 해가지고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돈보다 가치를 갖다 우선을 하고 최고의 인기 강사를 확보를 갖다 했고 무료 혜택과 교육 장려, 환급 정책 이런 부분으로 브랜드를 갖다 인지도를 확보를 한 거죠. 그리고 국내 모델을 아니고 애초부터 글로벌 를 타겟으로 했습니다. 다음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입니다. 이상민 작가는 30대 젊은 작가분인데 책을 엄청 많이 펴냈습니다. 그리고 4,000권의 책, 4,000편의 다큐멘터리를 섭렵하면서 8년 동안 전업작가로서 하다가 2015년도에 차금을 하게 됩니다. 책쓰기 방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대구에서 출발을 갖다 해서 지금 서울로 거점을 옮겨서
국내외 책 쓰기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책 쓰기 강좌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죽기 살기로 책 쓰기입니다. 한번 내가 책을 써야 되겠다 마음먹었다 라고 하면 어떤 식이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책을 독파를 갖다 해놓고 책 쓰기도 마케팅이다 라는 부분으로 SNS를 적극 활용을 하면서 책 쓰기 작가들을 갖다가 작가들에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 위한 서포팅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의 사회를 바꾸겠다 라는 의지가 투철합니다. 학창시절 때부터 사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사회를 바꾸겠다. 그리고 한 분야의 최고가 되겠다. 이분의 철학은 내가 아무리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 분야에 대한 책을 한 권을 쓸 정도다 라고 하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라는 철학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 분야의 책을 주제를 선정했다 그러면 그 분야에 관련된 최대한 바닥까지 파서 그 분야에, 즉 이때까지 나온 적이 없는 서적들이죠. 그런 서적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을 토대로 해서 그 분야에 책을 쓰기 때문에 사실로 판단됩니다. 작가가 다른 쪽에 주워 들은 말로 책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명작이 베스트셀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책을 썼다라고 했을 때는 철저하게 마케팅 전략을 펴서 이렇다 보니까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의 수강생들은 풍부한 지식인들을 많이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사와 수강생이 연합해가지고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 브랜드를 갖다가 널리 펼쳐가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첼시마켓. 뉴욕에 오레오라는 과자 아십니까? 우리 편의점마다 있죠? 즐겨 찾고 있습니다. 100년 넘었습니다. 이 해가 1900년도에 뉴욕에서 MBC가 오레오 과자를 만든 회사가 MBC인데 그 첼시 공장 자리에다가 MBC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90년도에 이 건물이 이전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공장 매각을 발표합니다. 100년 동안, 근 100년 동안 유지했던 건물을 갖다가 안타까워했던 어빈 코인이라는 건축가가 이 건물을 인수를 갖다 하고서 이걸 그대로, 이 골조와 틀을 그대로 살려서 새로운 문화를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라는 정신으로 세계 최대의 실내 음식점을 탄생을 시킵니다. 건물 골조는 옛 공장 건물 그대로입니다. 여기에다가 장인 중심, 먹거리, 여기에는 철저하게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그리고 가족 중심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게의 지속성이 제품의 품질, 서비스의 품질도 유지를 하면서 회사가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음식점들이 전부 다 맛이 있습니다. 지금은 뉴욕의 명물로 든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버려진 과자 공장을 최고의 관광지로 만드는 이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지역 독지가 나왔습니다. 정부 주도로 한 건 아닙니다. 시라든지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지가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 첼시 마켓을 뉴욕의 명물로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입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거기에 입주를 갖다 했다. 그 사람들이 첼시 마켓의 문화를 지속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도시 재생으로 해가지고 많은 건물들, 지역에도 버려진 공장들이 많죠. 그리고 충무, 남해안 쪽에는 지금 선박 회사들 무너져가지고 많은 공장들이 폐허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영에서도 선박 회사를 갖다가 도시 재생을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옛것의 문화를 그대로 살리면서 도시에 새로운 명물로 만든다 하는 도시재생 쪽에서 충분하게
참조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서울의 물레동에도 지금 많은 공장들이 바뀌었죠. 슈퍼로 바뀌고 있고 홍대 쪽에도 그런 분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버려진 공장들 그것 자체도 충분하게 쓰임새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야놀자입니다. 야놀자. 이수진 대표는 모텔에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보조 아르바이트, 보조 알바라고 그러죠. 모텔에서 알바가 하는 일이라고는 정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모텔 아르바이트를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 원동력이 같은 모텔 알바 네트워크였습니다. 이분들이 그 모텔 종업원들의 카페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서로 잡담을 주고받으면서 네트워크를, 커뮤니티를 형성해 갑니다. 그게 바로 이 야놀자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이 서비스의, 야놀자 서비스의 특징은 모텔 정원이 직접 자기 모텔을 갖다가 시설을 촬영해서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에서 모텔의 종업원이 직접 올리고 자기가 운영하는 그 모텔의 시설과 서비스와 가격 그런 정보들을 그대로 올리니까 다른 쪽에 비해서 신뢰도 면에서는 아주 탁월했었던 거죠. 그래서 야놀자는 신뢰성 있는 정보로서 숙박 예약 쪽에서는 신뢰성 있다, 신뢰성을 추구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야놀자는 숙박 예약 서비스만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종합 IoT, 실내 IoT 쪽에 모텔 안에서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을 적용해서 신공간으로 탈바꿈을 시키고 있어서 부동산 업체, 프롭테크라고 그러죠. 부동산과 새로운 직방 같은 게 프롭테크에 속하는데 부동산 쪽에서 신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고 있으면서 많은 투자, 우리는 벤처 쪽에서도 이제는 벤처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많은 투자자를 확보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는 기술로 속합니다. 특징은 정부 정책과 최신 기술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세를 엄청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모텔 아르바이트에서도 충분하게 새로운 아주 큰 비즈니스를 갖다 기업형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눔입니다. 눔. 여기에 눔의 특징은 눔은 헬스케어 관련된 업체입니다. 다이어트, 우리 헬스클럽에 가서 살찐 사람들 살 빠지러 헬스클럽에 가죠. 다이어트, 여러가지 다이어트 운동을 다 하게 됩니다. 눔은 바로 그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갖다 만드는 운영을 갖다 하는 업체입니다. 그럼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데이터베이스 회사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개인에 대한 정보 관리를 갖다 하는 헬스 트레이너들이 개인들이 이 눔 회원을 가입을 갖다 하게 될 경우에 연간 달에 얼마씩 조금을 주면 자기 아침 저녁으로 먹은 것만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중을 관리해 주면서 몇 주 동안에 얼마 정도 성공을 갖다 했다라고 하면은 황급평책의 정책을 갖다 보수를 하면서 다이어트 꿈꾸는 사람들한테 가볍게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이어트를 갖다 살을 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특징입니다. 미국에 건너가지고 구글 엔지니어와 같이 창업을 해서 국내에 지금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FDA죠. 미국의 FDA 똑같이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그런 기관, 정부 기관과 함께 전국 미국 시민들의 살 빼기에 대해서 눔이 공식 어플리케이션으로 채택돼 가지고 미국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갖다 책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내에서 많은 지자체들과 협력을 하면서 국내 사용자들, 국내에 살찐 사람들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특징은 헬스클럽이 구글에서 몇 년 전에 인수를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
누움이 갖고 있는 헬스케어 데이터베이스는 전 세계 최고의 데이터베이스,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서는 구글만큼 보다도 훨씬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 우리는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누움을 보면서 헬스케어 분야도 새로운 IoT, 이거는 IoT라는 부분도 아닙니다. 정말 심플한 부분들인데 헬스케어와 그리고 의사들, 이쪽에 건강관리 영양사들과 식단관리를 갖다 꼼꼼히 해주면서 이 사용자들을 갖다가 케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갖다가 아주 적절하게 연결을 하면서 고유한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헬스클럽에 어떻게 서비스를 하느냐고요? 지금 헬스클럽 하고 계신 분들도 한번 누움의 서비스를, 지금 국내에서 유사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참여해 볼 만합니다. 다음 이가자 헤어비스입니다. 이가자 헤어비스는 본인 이름, 우리나라 미용실에 가면은 명찰이 붙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서. 그래서 디자이너라고 그러죠. 디자이너. 이분이 최초로 창시를 했습니다. 이분이 제일 처음에, 이분은 여장부입니다. 여장부. 전업주부로 시작해가지고 여자도 남자들 뒷바라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미용실 이름도 이가자 미용실, 본인의 이름을 갖다가 타이틀을 들면서 전문성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 확대를 갖다 할 때도 각 미용사들에게 본인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실력으로 채용 갖다 해가지고 전문 기술로 하면서 각자 전문 영역을 갖다가 추구를 하면서 전문성을 키워나가기를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자 헤어비스는 헤어 쪽에 최초의 실명제를 추구를 하고 학연이나 지연이는 이런 거 관계없습니다. 오로지 실력으로 인재를 뽑고 전문화 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미용실을 전문적으로 해야죠. 지금은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쪽에도 많은 부분에서 진출을 갖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내 이름을 걸고 서비스를 갖다 한다라는 차원에서 자부심과 직무별 전문화, 전문성을 가지고서 어떤 업종이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장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든지 기업형으로, 사업형으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아까 영단기, 교육 쪽에서 공유경제 형태, 책 쓰기, 그리고 헬스크럼, 그러니까 폐허에 핀 꽃 철심하게 이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시나요? 작게 시작해서 미용실 한 칸에서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가는 미용실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다음 시간은 또 다른 케이스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